안녕하세요. 저는 46세 김지혜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0년 차, 대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였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제 모습은 예전의 그 평범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떤 선택 하나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박기석은 건설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은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도 가고 집에서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관에 데이트도 했었죠. 그러나 사업이 점차 확장되면서 남편의 자리는 빈자리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도 늦어요? 응, 미안해. 중국 바이어들이 와서 저녁 약속이 있어. 주말에는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아, 이번 주말은 골프 약속이 있어서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꼭 해야 하는 자리야. 이런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사업 때문에, 주말에는 사업을 위한 사교 활동 때문에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갔고 대화도 감정도 메말라갔습니다. 아들 현우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 집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겨울 친구 정수연이 제게 권유한 것이 승마였습니다. 수연이는 제 대학 동창으로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패션 회사를 운영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늘 저에게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 세상을 봐라고 말하곤 했죠. 지혜야, 승마 한번 해볼래? 나 요즘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 승마. 그런 고급 취미는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요즘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 나이 든 사람들에게 특히 좋대. 허리랑 자세 교정에도 좋고 무엇보다 기분 전환이 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버는 동안 저는 검소하게 살아왔고 그런 고급 취미는 제게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수연이의 지속적인 권유와 텅 빈 집에서의 외로움이 저를 승마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첫날 승마장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환경에 긴장했습니다. 마구간의 특유한 냄새, 웅장한 말들의 모습, 그리고 승마복을 입은 사람들의 당당한 자태가 저를 압도했죠. 수련이가 소개해준 라이딩 파크는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중급 규모의 승마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강민우 강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44세의 민우 강사는 날씬하고 키가 큰 체격의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예전에 승마 선수로 활동했다가 지금은 강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말마을 대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적인 마필 관리와 승마 자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안장에 올라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저를 그는 능숙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살짝 잡아 바른 자세를 잡아줄 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심장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사람의 감정을 읽어요. 지혜 씨도 지금 무언가 억누르고 있죠? 첫 수업이 끝나고 그가 건넨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그는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번, 저는 승마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요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겠지만 굳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작은 배신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승마는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말과 교감하는 순간의 짜릿함, 달리는 말 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그리고 강민우 강사의 존재, 집에 돌아오면 다음 수업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승마를 통해 저는 오랜만에 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분명 좋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강사가 제게 개인 강습을 제안했습니다. 수련이는 이미 개인 강습을 받고 있었고 저도 조금 더 빨리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남편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개인 강습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말과 더 깊이 교감하는 법, 자신감 있게 말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제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우 강사와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글쎄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모든 관계가 그렇죠. 처음에는 설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지고 그의 말에는 항상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정확히 제가 필요로 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공감 어린 표정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말을 타고 외곽숲길을 달리다 잠시 멈춰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추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말을 타는 것처럼 인생도 때론 새로운 길을 달려야 해요. 김지혜 씨,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그의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행복한가요?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편안함과 안정 속에 살았지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도 가끔은 헷갈려요. 제 솔직한 대답에 그는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 속에서 저를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말들의 콧김 소리, 모든 것이 멀어지고 그와 저만이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만에 다른 남자의 입술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마는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우를 만나기 위한 핑계, 또 다른 세계로의 탈출구였습니다. 승마장에서의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마음속 죄책감은 불길처럼 번졌지만 그 짜릿한 감정은 저를 계속해서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취미가, 이 새로운 만남이 결국 제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제가 잃게 될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들인지를. 강민우와의 키스 이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 설렘, 두려움,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 속 낯선 여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기석은 여느 때처럼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류 가방을 챙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저녁에 늦을 거야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은 어느새 씁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개인 레슨 취소된 분이 있어서 시간 되시면 오후에 와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망설임도 잠시, 저는 서둘러 승마복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승마장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말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적한 평일 오후, 승마장에는 우리 둘과 몇몇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레슨은 특별했습니다. 기본 동작을 넘어 숲속 트랙을 함께 달리며 그는 제게 더 깊은 승마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씨, 말과 하나가 되는 느낌 아세요?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교감이죠. 민우의 말은 항상 승마를 넘어 인생의 은유처럼 들렸습니다. 숲속에서 잠시 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승마 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으로 꿈을 접은 이야기,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일상, 그리고 말들과 함께하며 찾은 위안에 대해서요. 우린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도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 아들이 떠난 빈집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중년의 고민들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레슨이 끝난 후에도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인적 드문 카페에서 늦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눈 대화들.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개인 레슨은 더 잦아졌고 때로는 레슨이 끝난 후 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승마 동호회 행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점점 거짓말이 쉬워졌습니다. 민우와 함께할 때만큼은 저는 아내나 엄마가 아닌 그저 김지혜라는 한 여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제게 잊고 있던 열정과 자유를 되찾아 주었고 저는 그 감각에 취해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승마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기본 트랙에서 중급 코스까지 도전하게 되었고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달라진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 변화의 이유가 승마가 아닌 금지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일찍 귀가했습니다. 민우와 나눈 문자를 급히 지우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승마 동호회 단체 채팅방이야. 이번 주말 모임 논의 중이래.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특별히 의심하는 기색 없이 TV를 켰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때 잃게 될 것들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승마장으로 향했고 민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과의 괴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쪽은 20년 차 결혼 생활에 안정된 가정주부로, 다른 한쪽은 열정적인 불륜 관계에 빠진 중년 여성으로요. 가끔 친구 수연이와 만날 때면 그녀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를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그녀도 비슷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승마장에서 그녀와 민우가 나누는 미묘한 시선들, 때로는 너무 친밀해 보이는 대화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곧 접어두었습니다. 제 상상일 뿐이라고,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햇살이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관계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면 민우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속삭였습니다. 행복하잖아요, 지금.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의 말에 흔들리며 저는 다시 한번 죄책감을 뒤로 미뤘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가을이 오면서 제 비밀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민우와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열정을 넘어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 2회였던 승마 수업은 어느새 4회로 늘었고 때로는 주말까지 시간을 내어 그를 만났습니다. 남편 기석에게는 동호회 활동이 많아졌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들어선 현관에서 불이 켜진 거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운동하러 간다면서 왜 자꾸 늦게 와?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안색도 좋지 않았죠.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승마 동호회 뒤풀이가 길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더 자주 걸어왔고 종종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업에 몰두하느라 저에게 별 관심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귀가 시간을 챙기고 주말 일정을 물어보는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남편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행히 민우와의 대화는 항상 읽자마자 지우는 습관이 있었기에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마 동호회 채팅방에서 민우와 나눈 몇몇 대화들, 조금은 치밀해 보일 수 있는 문구들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핸드폰 뭐 보고 있어요? 남편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날씨 확인하려고. 내 폰은 충전 중이라서. 그렇게 말하며 제 휴대폰을 돌려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휴대폰 암호를 바꾸고 민우와의 연락은 별도의 메신저 앱을 통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은 더 깊어졌고 그만큼 들키지 않기 위한 노력도 커져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일요일 남편이 갑자기 승마장에 함께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우와 제가 주고받은 은밀한 시선들, 동호회 회원들이 알아차릴 수도 있는 미묘한 분위기, 모든 것이 탄로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당신 말 타본 적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해서.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놀랍게도 그날 남편은 정말 승마를 배우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민우에게는 미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다는 것, 그리고 일반 강사에게 배우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승마장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저 동호회 관리자로만 소개했고 민우도 프로답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강사에게 기초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승마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말 위에서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우와 남편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승마가 끝난 후 남편은 동호회 회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원들은 남편에게 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얼마나 실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강사, 오늘 처음 봤는데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아.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민우를 알아본 걸까요? 어디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며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유명한 승마 선수 출신이라 TV에서 봤을 수도 있겠네요. 남편은 더 이상 그 화제를 이어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동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 귀가 시간을 맞추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와의 만남을 더 은밀하게 계획하는 일까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더 큰 비밀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속임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우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할 때만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 그 짜릿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초 남편이 중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 저는 민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온전히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불규칙한 전화, 갑작스러운 메시지들이 계속되었고 심지어는 집에 잘 있어? 라는 평소에 없던 질문들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민우의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제가 주문한 적 없는 승마 장갑이었습니다. 카드에는 남편의 글씨로 내 취미를 응원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바쁜 출장 중에도 저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해도 될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우의 다정한 메시지를 보는 순간 또다시 모든 고민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취소하고 집에 머물렀고 갑자기 승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동호회 모임에 같이 참석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제 일정과 행적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승마장에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때로는 예상보다 1시간 30분 지연 귀가 같은 메모까지. 남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강민우 전직 승마 선수, 현 트레이너, 44세, 이혼 경력. 남편은 이미 민우에 대한 정보까지 조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관계까지 알고 있을까요? 그날 남편은 함께 승마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거부는 자백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승마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가끔 던지는 질문들도 어딘가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승마장에 도착하자 남편은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우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승마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그 밑에 숨겨진 긴장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말을 타는 척하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두 남자의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져 갔고 남편의 자세는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민우가 먼저 자리를 떴고 남편은 곧바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말 한마디 없이 차에 오른 우리는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민우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충분하다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민우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승마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났고 연락도 더욱 제한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오는 스릴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들킬 위험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욱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12월 초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동호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라 참석하지 않았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승마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회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친구 정수연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너도 알았어?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는 지난 몇 달간 강민우와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승마를 배우러 왔지만 곧 그의 매력에 빠져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우의 핸드폰에서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다면서 그가 자신만이 아닌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민우와 수연이,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여성들,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는 결국 그의 일상적인 유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수연이의 눈물 어린 고백은 너무나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와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수연이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연이와는 저보다 먼저 관계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여자들은 또 있어?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나 특별하다고 느꼈던 우리의 관계가 그에게는 그저 여러 여성들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승마장을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민우와의 마지막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 전에 민우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한적한 목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제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목장 주변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차 안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초원과 말들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아렸습니다. 민우의 차가 도착했고 그는 익숙한 미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에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한적한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승마, 그리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접어든 목장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낙엽은 이미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나무들 사이로 말을 이끌며 우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것이라는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당황하거나 만류하는 대신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정말로 특별했다면 지금 이 순간 더 강하게 저를 붙잡았을 것이라고요. 그의 무덤덤한 태도는 수연이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목장의 외딴 곳에 도착한 우리는 말에서 내려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우는 갑자기 제게 다가와 마지막 키스를 청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제가 계획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남편의 차가 우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민우와 저는 놀라서 떨어졌고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 위에서는 모든 게 자유로웠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엿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 혼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차에서는 수연이와 다른 동호회 회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승마장 관계자들까지 내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불륜 관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요. 수연이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민우의 이중생활에 배신감을 느꼈고 남편과 손을 잡아 이 함정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멸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동호회에서의 존재감,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여러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 그리고 저와 민우의 불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모든 증거는 이미 남편이 수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통화 기록, 사진, 심지어 민우의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제 모습까지 남편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매력적인 승마 강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성들 앞에서 그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기만이 모두에게 드러난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승마장 측에서는 즉시 그의 해고를 통보했고 동호회에서도 영구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남편의 시선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키워온 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선언했고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이는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원들에게도 저와 민우의 관계를 상세히 폭로했다고 합니다. 한때 저를 승마의 세계로 이끌었던 그 친구는 이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원수가 되었습니다. 목장에서의 그 비참한 장면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짐을 모두 호텔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집에서 하룻밤도 더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모든 것이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급히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편에 서서 저와의 만남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까지. 승마를 통해 얻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활력은 이제 공허한 기억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민우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미 도시를 떠난 뒤였습니다. 다른 승마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도 새로운 여성들을 유혹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제게 주었던 특별함이라는 환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관대했습니다. 제 불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에서 공정한 몫을 주었고 생활비도 일정 기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질적 보상도 제가 잃어버린 가족과 신뢰를 되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텅 빈 승마장에 혼자 서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리자의 호의로 잠시 들를 수 있었던 그곳에서 저는 처음 말을 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자유로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파멸의 길로 이어졌는지를. 내가 길들인 건 말이 아니라 내 파멸이었구나. 텅 빈 말 편자를 손에 쥐고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모든 것을 잃은 46세 여성이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아들과의 관계라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설렘과 일탈이 가져올 수 있는 파멸적인 결과를 제 삶을 통해 보셨을 테니까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